누리호 발사로 보는 우주 입국의 야망과 인간 병풍. 일본 미디어 10월 22일 일본의 혐한 신문인 중앙일보 온라인판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표 배경이 허전해서 과학자들을 병풍 대신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성명 발표 배경이 왠지 허전해지자 기획 책임자가 누리호 발사를 담당해온 과학기술자를 뒤에 병풍으로 동원했다고 한다. 이날 현장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현장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자력의 우주로켓 발사라는 역사적인 현장에 고생해온 과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이벤트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SNS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이 이 기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려준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혐한 신문인 중앙일보의 이런 형편없는 기사는 곧바로 일본의 미디어에서 사실인 것처럼 인용해서 해설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런 기사는 일본 넷 우익들의 혐한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데 일조합니다. 10월 22일 와우 코리아라는 매체에 한국 자랑인 순수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로 보는 우주 입국의 야망과 인간 병풍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수 국산 로켓 누리호가 21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로켓은 16분 만에 고도 700km에 도달. 그 후 위성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예정했던 궤도에 이성을 투입하는 데는 실패했다. 누리는 한국의 우주개발 사상 처음으로 설계부터 제조, 시험 발사까지 전 과정을 한국 독자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1조 9,5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누리의 로켓명은 한국 구호로 세계의 의미를 지닌다. 개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재벌기업 하나그룹, 항공우주산업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약 300개사에서 500여 명이 참여했다. 설계와 제작은 카이가,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다. 한국 미디어는 발사 전부터 관련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우주 로켓의 독자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우주 과학사에 남는 순간이다.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 우주 개발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누리는 21일 오후 5시에 발사되어 약 2분 후에 고도 50km에서 1단 로켓을 분리, 약 4분 30초 후에는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었다. 약 15분 후에 고도 700km에서 무게 1.5톤의 위성이 분리되어 궤도에 진입되자 위성이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이날 비행은 로켓의 성능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위성은 탑재하지 않고 더미가 사용되었다. 연합뉴스는 더미 위성이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3단 로켓의 엔진이 빨리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우주센터를 방문해 발사를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한편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발사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으로 우주에 가까워졌다라고 관계자를 치하했다. 내년 5월에는 누리 2호기를 발사할 예정으로 그때는 진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실시될 2차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이미 한국 미디어에서는 이번 누리 발사에서 보인 과제에 대해 고찰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그 이후 분석에서는 추진제와 산화제의 부족이 아니라
3단 탱크에서 압력 부족이나 연소 종료 명령의 오작동 또는 과압 시스템과 밸브 오작동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술 문제뿐이라면 51년 전의 일본처럼 4번의 실패로 경험을 쌓고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6.25 사회의 잔재도 있고 과학기술자가 정치인의 서열적인 격화로 이용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절망적인 부분이 있다. 누리호 발사 현장에 있던 한 과학기술자의 고백이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누리호 개발에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고생이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의 이벤트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아 자괴감을 느꼈다. 누리호 발사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우주센터 통제실을 이벤트 기획사 직원이 뛰어다니고 방송 카메라용 무대가 설치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성명문 발표 때 뒷모습이 허전해지자 이벤트 책임자가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을 동원해 인간 병풍처럼 세워놓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기술을 압도하는 서열 사회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의 우주 입국은 먼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과학기술의 성과조차 정치쇼에 이용되는 것이 유교 문화가 짙은 한국의 특성이지요. 정치와 무관한 K-팝 등의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자 갑자기 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정치와 문화를 분리할 생각을 못하는데 투 트랙을 일본에 요구하는 더블 스탠스에서는 일본 측도 대화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로켓 개발은 개발 그 자체에도 돈이 들지만 운용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잠수함이다, 항모다 라고 떠들고 있는 한국에서 그 예산을 염출할 수 있는 것일까? 뭐 상관없지만. 다음 댓글입니다.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을 바친 기술 개발자가 아니라 정부가 성공의 주인공이 됐다. 당신들은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문이 TV 카메라를 거느리고 관제실에 왔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간병풍 따위는 아무래도 좋고 원래 이론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인 것이다. 목표는 위성 궤도에 쓰레기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호주 앞바다에 쓰레기 투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본 기술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각국의 기술을 몰래 훔쳐 만든 표절 로켓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대통령의 성명문 발표의 배후가 허전하자 이벤트 책임자가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을 인간 병풍처럼 동원해 세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전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UN 연설 때도 수반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과학적 근거를 일절 무시하고 감정론만을 우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자를 격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권에게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학자는 그야말로 병풍이나 벽지와 같은 존재이며 모두 문재인 씨의 공로로 만들기 위한 덜러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